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 플라스틱에 관해서 배워봅니다. 지금처럼 생산 감축에 동의하지 않는 한 세계는 10년 후 플라스틱 폐기물의 엄청난 양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인 안 베아테트 비네라임이 이번 주 부산 회의를 앞두고 연설할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 바다와 하천이 지금 플라스틱 폐기물로 뒤덮여 있죠. 과연 이런 플라스틱 제국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난 건지 과학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항상 우리에게 과학적 사고를 강조하시는 김병민 한림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선생님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네. 전 선생님 그동안 안 나오셨나 하고 봤더니 나오셨는데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존재감이 기분이에요. 없나 봐. 아, 존재감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제가 뵙고 싶었나 네. 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번에 계속 뭐 준비한다고만 말씀드렸고 맞아요. 엠바고가 걸려 있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뭐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과학이라는 좀 뾰족한 분야잖아요. 네. 거기서 지식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를 공개를 했어요. 뭐 지금 현재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베타 오픈 기간이거든요. 네네. 앱은 내년 정도 출시를 할 거고 현재는 웹에서 그냥 브라우저에서 보실 수 있고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웹 주소는 soak.so예요. 쏙쏘라고 쏙쏘네요. 예. soak.so. 예, 지금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저희가 나오면서 잠깐 이제 저도 컨텐츠를 계속 QA 기간이라서 네. 보고 있는데 그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황점식 교수님이 태평양 쓰레기 섬의 정체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또 거기에 알려주는 또 강연이 있거든요. 네. 예, 보시면 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 앱은 선생님 항상 주장하시는 과학적 사고를 사람들에게 좀 널리 정보와 이런 걸 알리려고 만든 앱인가요? 그렇죠. 현재 뭐 리터러시가 또 많이 중요한 상황이라서 네네. 그냥 보는 것에서 좀 읽고 보고 듣고 좀 멀티미디어를 그냥 폭격하듯이 천천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밀도 높은 내용들을 온라인에서 사실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신뢰할 수 있는 내용.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뭐 한 150분 정도 과학자들이요? 대학 교수님들 참여해서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모든 건가요? 걸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마중물식으로 네. 어느 정도는 컨텐츠를 넣어놓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거대한 아카이브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네. 진짜 과학의 대중화에 힘쓰시는 김병민 선생님 다운 앱입니다. 지금은 웹 상태로 볼 수 있다고요? 네. soak.so. 전 그냥 간단한 근황을 여쭈려고 했는데 엄청난 소식이 있었네요. 저도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어제부터 부산에서 마지막 플라스틱 회의 UN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INC5가 열리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회의를 어떻게 보실까요? 앞에서 PD님이 다 다루셔서 대충 내용은 뭐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핵심은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 플라스틱에 대해서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죠. 네. 사실 파리 협정 이후에 가장 중요한 회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INC4까지 이제 작년에 했을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협약이 그냥 초안까지만 완성이 돼 있었잖아요. 세부 항목들이 이제 아직 조율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들인데. 뭐 아마 이번 회의에서 이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 마련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뭐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의견이 두 개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서 그게 아마 조율이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뭐 밖에서 이제 보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제 생각에서는 어떤 것이 결정이 되는 것보다 그게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파리 협약도 그런 것들이 다 설정돼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희는 그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체감적으로 실행 단계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오히려 이런 제도보다는 실행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보다 거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그 실행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신다는 거죠.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는 뭐 생산량,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감축하자. 예, 또 하나는 이제 반대편으로 그 감축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서 이제 재활용이나 재사용률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면피하는 네, 쪽의 네. 방안인 것 같고 결국은 생산 자체를 감축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두 가지라고 두 가지인 본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여기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나 네. 내용이 나올 때 보면 사실은 거의 뭐 외계어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어느 나라 말로 외계어인데 핵심 쟁점으로 1차 폴리머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1차 폴리머를 줄여야 된다. 이게 뭘까요? 1차 폴리머. 제가 오늘 나왔던 이유가 네. 이런 외계어들을 조금 더 쉽게 정말 필요합니다. 설명을 선생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1차 전지는 내용 알고 계시죠? 1차 전지. 전지. 예, 그리고 네. 2차 전지 이거는 조금 다들 좀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선생님 이거 위험해요. 그 알고 계시자면 제가 지금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요? 일반적인 전지가 1차 전지 아닌가요? 한 번 쓰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 마트에서 사서. 그렇죠. 예. 2차 전지는 충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충전한다는 뜻은 재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1차, 2차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해석의 관점에서는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그 1차 폴리머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원래는 이제 이거 영어로 따지면 PPP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플라스틱 폴리머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는데 1차 폴리머. 그렇죠. 네. 근데 뭐 프라이머리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음. 플라스틱은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결국 폴리머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석유에서 그 폴리머를 만들려면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폴리머가 뭐냐면 네. 폴리라는 뜻은 여럿이라는 뜻이에요. 여럿. 그다음에 MER이라고 되어 있는 뭐는 머티리얼의 약자거든요. 이게 이제 합성어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합성품, 합성 물질을 폴리머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머티리얼 중에 앞에 폴리라는 게 저희는 고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고분자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고자라고 쓰게 되면 높을 고자를 좀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의 고는 일단은 뭐 좀 많다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하이가 아니라 폴리로 이제 쓰고 있는 상황. 여러 개다. 그렇죠. 여러분 이 외계어가 저만 외계어가 아니겠죠? 우리 5부에서 차근차근 더 김병민 선생님과 플라스틱에 대해 과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5부에서 뵐게요. 오늘은 김병민 선생님과 그 부산 플라스틱 협약 회의 이어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딱 밀라노님이 폴리머 구글에서 찾아보니 중합체라고 하는데 더 쉽게 좀 알려주세요. 열심히 들어야지 하셨는데 이제 알려주실 겁니다. 선생님 아까 1차 폴리머 얘기하다가 이제 마무리했잖아요. 네, 폴리머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폴리머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모노머예요. 모노머. 예, 이거 라틴어인데 모노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라는 뜻 같아요. 그다음에 라틴어로 2라는 숫자는 다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3이라는 게 트라이라고. 그러니까 뒤에다 뭐를 붙이면 모노머, 다이머, 트라이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기본되는 단량체가 있어요. 그 단량체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만든다라고 하면 플라스틱의 기본되는 아주 그 기본 물질이 분자죠. 있다. 분자. 되게 작아요. 기껏해야 탄소 2개 정도 붙어 있는 이런 단량체인데 이거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노머는 2개를 붙여서 다이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머 만들고 계속 붙이죠. 중간에 한 10개 정도가 되는 걸 보통 올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리고요? 예, 우리가 설탕을 따지면 포도당과 이당류는 2개 붙인 거예요. 그게 설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당이라고 아시잖아요. 그게 다당류인가요? 네, 다당류죠. 한 10몇 개가 붙어 있는 거고 더 길다라는 것들 뭐 전분이나 엿당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고분자로
빠져나가는 거죠. 일일이 숫자를 매기기엔 너무 어렵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10개 이상 15개, 그렇죠. 16개. 그러면 처음에 그 아까 탄소 2개가 붙어 있는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석유에서 꺼내는 거예요. 아, 이 단량체라고 하셨나요? 예, 이거를? 단량체를 석유에서 꺼내서 다 이어붙여서 길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 아마 저기 진행자님도 그 집에 가면 샤워부스 쪽에 네. 그 드레인 쪽 배수구에 머리카락 뭉쳐져 있잖아요. 긴 머리카락인 사람들은 있죠, 그게. 예, 그게 플라스틱의 모습이에요. 네? 하나의 긴 것들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플라스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단량체 모노머를 석유에서 꺼냈을 때 네. 그걸 가지고 중합을 시킨다는 뜻이죠. 계속 이어붙이는 거니까 사슬처럼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걸 뭉쳐놓은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차 플라스틱 폴리머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PPP. 예. 1차 프라이머리 플라스틱 네. 폴리머. 그러면 이거는 그냥 탄소를 엄청 많이 붙여갖고 만든 덩어리네요. 2개씩 붙입니다. 두 개씩, 그러니까 2개짜리를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2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2개짜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틸렌이라고 불러요. 에틸렌이요? 예. 2개를 에틸렌을 여러 개 붙이면 어떻게 돼요? 폴리에틸렌이 돼요. 폴리에틸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붙이는 방법은 사실은 과학에서 그 과학자들이 다 이제 알아낸 상황이죠. 그냥 붙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런 물질들 꼭 에틸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탄소 몇 개로 돼 있는 그런 단량체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해요. 네. 이런 것들을 화학에서는 알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단지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 거는 얘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중결합이 쉽게 얘기하면 저랑 진행자님이 각각 탄소면 네. 두 손을 잡고 있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쉽게 안 떨어지겠네요. 한 손만이 아니라 두 손을 잡고 있는 거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분자가 돼 있어요. 근데 옆에 또 다른 두 사람이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 에틸렌들이 있어요. 이걸 다 이어붙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한 손을 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또 에틸렌하고 손을 잡을 붙어서. 수가 있을 거예요. 계속 사슬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양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네. 탄소는 어떤 거든 계속 결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누구하고든. 예, 네. 그렇죠. 제가 한쪽에 이제 머그컵을 들고 한쪽에 볼펜을 쥐고선 손이 없잖아요. 네, 네. 저랑 이제 뭐 진행자님이 한 손은 잡고 있고 예. 진행님도 한 손은 볼펜 쥐고 계시잖아요. 예, 예. 자, 그다음에 다른 뭐 팀이 왔어요. 네. 같이 뭐 이제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뭐든 하나를 놔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걸 놓게 되면 끊어지는 거고 얘는 안 놓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두 손이 있으면 한 손만 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어지기가 좀 더 그렇죠. 용이한 거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올레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올레핀이요? 예. 총칭을 하는 거죠. 올레핀이라고. 저희 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낳지 않지만 네. 올레핀의 최강국이에요. 올레핀의 최강국이면은 CC. 생산하는 것들. 아하, CC. 탄소 2개가 붙어서 에틸렌이 되는데 탄소 2개가 붙어 있는 이중 양손을 다 잡고 있는 에틸렌을 결합하는 게 올레핀인가요? 결합할 수 있는 에틸렌을 많이 모아서 올레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틸렌 자체를 올레핀이라고 얘기를 하는 에틸렌 거죠. 자체를요? 그러니까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고의 작은 블럭 하나 예,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석유를 원유를 우리나라 갖고 와서 이렇게 에틸렌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다시 되파는 거죠. 그럼 석유화학공업이 그걸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일반 뭐 운송기관에 그 들어가는 기름이라든지 뭐 LPG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물질도 만들지만 가장 작은 것 그런 어떤 올레핀도 만드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다 만들어내는 거죠. CC, 예. 에틸렌을 예. 올레핀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 우리나라는. 네. 이게 쌀과 같은 거다. 플라스틱에서는. 이거를 그러면은 쭉 붙여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폴리머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때부터 이제 플라스틱이 되는 거고 실제 그 과학자들이 똑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폴리에틸렌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을 때 에틸렌에서 보면 나머지 대부분 다 수소로 차져 있어요. 네. 근데 수소 하나를 빼요.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거기다 염소를 갖다 끼거든요. 염소를요. 예. 그걸 다시 이어붙이면은 PVC가 됩니다. 아하. 그리고 아까 그 염소가 들어갈 자리에 네. 벤젠이라고 아시죠? 네. 그 벤젠 육각형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다시 그걸 모노머로 계속 중합을 시켜서 연결을 시키면 그게 바로 폴리스타이렌이 되는데 폴리스타이렌이 뭐냐면 스티로폼을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신기할 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모노머 하나를 바꿔서 네. 여러 개 연결하면 완전히 성질이 다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구나. 아까 그 저기 PD님이 그 지금 부산 회의에서 네. 여성에 대한 건강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게 사실 그 폴리스타이렌 그 스티로폼이 예. 벤젠고리가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모노머나 다이머, 트라이머 정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네. 이게 생긴 게 꼭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몸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은 그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아이들 예, 생식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좀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예.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 몸에서는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헷갈릴 그렇죠. 수 있는 벤젠 건가요? 몇 개가 에스트로겐을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면 벤젠이 이렇게 몇 개, 한 5개, 6개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까 그 스티로폼에 모노머와 다이머와 트라이머가 붙어 있을 때 네. 묘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몸은 이게 정확하게 에스트로겐인지 몰라요. 그렇겠네요. 예, 그냥 구조가 그렇게 생겼으면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열심히 그 호르몬이 가서 일할 장소까지 배달을 하거든요. 거네요. 근데 배달을 해놓고 거기 가서는 정작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게 몸속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폴리스타이렌, 여러 스티로폼의 가지죠. 구조가? 예를 들어서 그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컵라면이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먹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회용기로 뭐 뜨거운 거 먹을 때 불임이 될 수 있다. 몸에서 뭔가 안 좋은 게 생길 수 있다. 제조사도 남자 거기다가 여자가. 경고문을 썼어요. 아 정말요? 그냥 빨리 먹으라고. 녹지 않게 이게 더 많이. 일단 빨리 먹으면 덜 먹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경고문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좋지는 않죠. 폴리스타이렌, 예. 스티로폼 예. 스타일이요. 그리고 예. 모든 플라스틱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 들어가서 이제 환경 호르몬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폴리스타이렌이라든지 아니면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것들이고. 폴리카보네이트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수소 대신에? 거기는 어떤 그 특별한 분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그 만들어질 때 태생 자체가 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구조가 뭐 이렇게 염소가 안 좋다 아니면 벤젠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구조 자체가 좀 달라가지고 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 호르몬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파라벤하고 좀 비슷한 폴리카보네이트가요. 파라벤 화장품에 안 넣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화장품 살 때 열심히 파라벤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는데. 근데 파라벤은 사실은 몸에도 배출도 많이 돼요. 되기는 되는데 보통 이제 지방에 녹아져 있으면 네. 뭐 언젠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부산에서 회의하고 있는 그 플라스틱은 몸에 들어와서 안 좋다라기보다 네. 전반적으로 지구 환경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폴리프로필렌 이거는 뭘까요, 선생님? 거기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렵긴 한데 이 아까 어려운가요? 수소 대신에 예. 그냥 메틸기 들어있는 거예요. 메탄. 수소 대신 메탄이 들어간. 메틸기라고. 메틸기. 예, 그러니까 탄소하고 수소 3개가 붙어 있는 게 그냥 하나 더 집어넣은 게 그거라서. 그러니까 물질 자체로 보면 탄소하고 수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자체가 건강에 안 좋다든지 이런 거는 크게는 없는데 아직 사실은 규명이 안 됐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조각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몸의 지방이 어딘가에 쌓이게 되면 분명히 지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건 그냥 짐작만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예. PET, 페트병 이거는 그것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사슬 구조 예. 어쨌든 모노머를 어떻게든 만들고 그걸 이어붙인다. 이거는 항상 다 똑같거든요.
거기서 수소 대신에 뭘 넣는가에서 달라지는. 그렇죠. 아, 이거를 만들어낸 과학자들이 진짜 대단하네요. 새삼스럽게. 그 우리가 플라스틱 공부를 하다 보면 예. 당구공 얘기가 항상 나와요. 예, 왜냐하면 상하를 대체하기 위해서 네. 플라스틱을 만들어낸 게 그 당구공이라고 해가지고 예, 뭐 하야트 그 과학자가 발명가였죠. 네. 예, 존 하야트라고 있는데 이 유명한 이야기는 일화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대부분 다 천연 플라스틱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레진이라고 해서 송진 같은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플라스틱을 제대로 만들어낸 아까 사슬처럼 길게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명하게 된 어떻게 보면 발명은 그 전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어떻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는 사실 전쟁의 역할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플라스틱이 확산이 됐다 이런 건데 그건 뭐였을까요, 선생님? 진행자님이 혹시 저기 제국주의 국가들 아시죠? 네. 그 당시에 그 대략 뭐 떠오르시는 데들 있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 영국, 뭐 포르투갈, 미국, 포르투갈. 예. 그런데 독일이 없어요. 그렇죠. 후발주자였죠. 후발주자가 독일이. 아니라 독일은 고립돼 있어가지고 어디 식민지를 얻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 뭐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계와 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공기가 등장하면 무조건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기계를 쓴다는 뜻은 그걸 완충시킬 어떤 물질이 좀 필요해요. 네. 그게 고무였거든요. 그런데 고무를 대부분 다 천연 고무를 수입해서 썼단 말이에요. 자연에서 얻어가지고. 네네. 그런데 독일이 갇혔잖아요. 그렇죠. 천연 고무 얻을 데가 없죠.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 영국하고 거래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 이런 독일이 광학이 좀 발달이 많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렌즈하고 영국의 고무를 바꾸자. 근데 사실 그렇게 바꿔놓으면은 영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저격수의 렌즈로 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국민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을 또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고무에 혈안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도저히 구할 수 없으니까 네. 히틀러가 생각해냈던 거는 뭐냐 고무를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천연 고무를 만들어낸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됐는데 거기가 아우슈비츠예요. 그래도 아우슈비츠 공장 옆에다가 수용소를 만들었던 거라서 네. 사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멸절 수용소뿐만이 아니라 그 사전에 공장의 노동력을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의 플라스틱의 모든 레시피는 그때 독일이 만들었던 그 천연 고무 합성법이 근간이 돼 있던 거죠. 합성 고무를 만들려고 했던 게 그쵸. 지금의 플라스틱의 기본이다. 기본이 돼버린 거죠. 아유 이런 일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천연 고무를 대체하면서 합성 고무가 쫙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생산이 지금 사실 보면 옷 저희 집에 있는 걸 이렇게 둘러보면 플라스틱 아닌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목재, 나무도 이거 혹시 뭐 코팅하는 어딘가에 플라스틱 쓴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렇게 플라스틱 생산으로 이익을 보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폴리머. 그러니까 결국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 재료를 어디서 얻느냐? 석유에서 얻는 겁니다. 산유국은 당연히 이득이 되는 거고요. 저희 나라도 사실은 그중에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 기본 아까 말씀하셨던 에틸렌 만드는 기술 그렇죠. 때문에요. 그런 올레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산으로 이익을 보는 나라가 산유국, 우리처럼 석유화학공업이 발전한 나라. 그렇죠. 그러면 대략 중국, 일본이 다 들어갈까요? 중국은 반드시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을 수입을 하든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정제를 하든 그걸 떠나서 플라스틱 자체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생산을 워낙에 많이 하니까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전에 제가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중국의 뭐 테무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물건들 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전 세계 아마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게 물건이 없죠, 없을 사실. 정도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항상 궁금한 건
플라스틱을 이렇게 어려운 걸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합성고무를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들어냈다면 이게 생분해되거나 친환경적인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술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술이 있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까 탄소가 서로 결합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근간 뼈대는 탄소예요. 탄소가 상당히 강해요. 그렇게 사슬로 연결돼 있으면 분해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미생물이 그거를 해치워야 된다는 뜻인데 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적정하게 비유할 때 보면은 깍두기를 네. 먹을 때 삼키지는 않잖아요. 씹어야죠. 네. 삼키면 안 되죠. 못 하잖아요. 네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긴 고분자를 네. 일단 미생물이 잘라야 돼요. 네. 잘라서 작게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다시 분해를 할 수 있거든요. 걔네들도. 근데 그걸 자르지는 못해요. 미생물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결합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약하게 결합시키면 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만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와 중간에 뭐 다른 물질을 좀 넣어서 그런 사슬들을 여러 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그 분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종량제 봉투 좀 약하잖아요. 네,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강도를 올리면 안 끊어지고 강도를 낮추면 또 생분해가 우리가 될 수 있고 생활하는데 그 제대로 또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딜레마에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일단 그냥 많이 안 만들어야 돼. 생산 감축. 예, 왜 그러냐면 많아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재활용 이런 거 다 좋은데 네. 재활용도 아까 중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아마 지지난번에 왔을 때 해중합이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슬을 다시 끊어내는 작업이 해중합이거든요. 네, 네. 해중합을 한다 하더라도 1차는 아니고 2차가 될 거예요. 이걸 다시 폴리머 만들면 아까 그 안 끊어진 문제는 똑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재활용 이 문제보다는 애당초 이 자체의 양 자체를 너무 많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저희가 분리수거장에 이렇게 가보면 네. 배달하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예. 배달 음식. 그렇죠. 지금 저는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뭐 상상도 해봤는데 네. 아까 뭐 부산에 이제 그 시민들이 가서 막 열심히 이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또 집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 때는 늦었고 그러니까 또 배달을 해 먹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거기까지 간 분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우리는 배달에 너무 편하게 그냥 맞아요.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배달을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 수가 없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끼 먹는데도 한 서너 개씩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이건 생산 감축밖에 답이 없지 않겠는가. 네. 김병민 선생님의 말씀이신데요. 이번 협약이 10년 후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한림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 겸임 교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외계어 사전 잘 공부가 되셨나요? 선생님 다음에 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